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른 반등을 기대하셨다가는 진짜 한 방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이 유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최근에 딱 한 번만 봐더라도 답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얘기를 꺼낸 직후 유가는 10%가 튀었고 그날 비트코인은 7% 급락했습니다. 이 단기 상관이 0.7이라는 숫자가 찍혔다라는 거는 유가가 오르면 코인이 떨어진다라는 수준으로 찍혀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름값이 한 번 더 폭등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또 한 번 크게 떨궈질 수 있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삼각수렴 패턴의 상단선을 넘어서지 못했고 저희의 우려감대로 중단선까지 또 한 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선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난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세를 보여줄 듯 말 듯한 움직임들을 띠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섣부르게 기대하신다면은 우리의 계좌가 먼저 함께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구조에서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자,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저와 함께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지금 중동의 정세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서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 권력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부 자금들이 자국 화폐를 피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으로 인해 유가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금리 문제들도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급등하게 됐었을 때 이 비트코인은 약 7%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역상관하는 움직임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쟁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금에 대한 내러티브,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하방 압력들이 전부 다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거신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금방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사실들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바와 같이 이 비트코인이 상단선을 돌파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전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숏포지션 잡아가면서 최대 목표가 중단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단기 포지션으로 인해서 이 저점을 이었었던 빗각에서 1차적인 익절, 그리고 중단선에서 최종 익절하게 되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큰 마무리까지 함께 지어낼 수 있었고, 자,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익절 신호를 안내드리다가 익절 비중을 좀 잘못 선택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익절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1차 익절과 2차 익절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준선들 딱 정해놓고 기준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인데, 이 결국 지금으로서는 변동성들이 크게 요동치는 장세이고 방향성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구조를 이해해 주시고 구조에 맞춘 기준들만 확실하게 챙겨 놓으신다면 이 모든 변동성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들을 단순히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 정말 큰 기회들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놓쳐가지 마시라고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 항상 이에 대한 것들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실시간 현황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평일 안으로 한 분 한 분 빠르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중단선을 딛고 일어났었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반등 확인되셨을 때 반등 타점 잡아보실 분들은 상단에 있었던 빗각까지 잡아보실만 하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때 당시에 진입하셨던 분들 현물 기준으로 약 3%의 수익률 또 한 번 여러분들께서 기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범위 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해도 수익하고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구조들과 기준들을 더 명확하게 세워놔야 이 횡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흐름들이 이어지게 됐을 때 이 변동성들을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는 진짜 확실하게 기회 붙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댓글로 지금 바로 기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지금 중동 상황이 왜 비트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 세 가지로 제가 함께 정리를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차트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정치적인 변수인데요. 이 지금 이란의 내부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하나 생겨나고 있죠. 바로 하메네이의 차남. 이 모스타바가 하메네이의 권력 부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대표적으로 이란에서 강경파로 평가되는 인물이고, 이 말은즉슨 하메네이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중동의 정세 자체가 외교로 풀릴 가능성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란 내부에서도 자국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들을 걱정하는 부유층이나 이 시민들이 자산을 해외로 빼기 시작하는 움직임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 비트코인은 은행도 필요 없고 국경에 대한 제한도 없고 정보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될 때 자산의 피난처의 역할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 국지적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차트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전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러한 자산들이 넘어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상승 회복들을 이뤄낼 가능성이 저희에게 좀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조금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다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바로 군사와 경제에 대한 변수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일단 이곳은 이 전 세계의 원유 20%가 통과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게 되고, 현재도 이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유가가 당연스럽게도 갑자기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해군 호위가 언급이 되고, 이에 따른 보험까지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황이 시장에 주는 신호는 딱 두 가지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공포지수에 대한 상승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위험들이 높아지게 되면 선박에 대한 보험료들이 급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물류가 멈추고 시장은 불확실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투자자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일단 팔고 보자. 그래서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의 현금 매수, 즉 리퀴데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현재 6천을 넘고 있었던 코스피도 급락하는 흐름들 최근 이틀 사이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인데요. 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전 세계 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압력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되겠죠. 그럼 한마디로 위험자산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없다.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즉 결국 지금의 구조 자체가 고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하 지연, 그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약세, 이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란 군사 발표 직후 유가는 10% 급등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은 7% 급락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두 자산에 대한 단기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 수준의 강한 역상관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걸 되게 쉽게 풀어드리자면, 유가가 오르면은 코인이 떨어지는 구조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유가가 결국 급등하게 되고 이 높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현상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바로 비트코인이 증시와 같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최근의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계수는 0.5 이상으로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기술주 같은 위험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유가에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증시에 대한 하락,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뒤따라서 동반 하락, 이런 구조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과연 반등과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반등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하락 이후 비트코인이 약 40% 반등하는 모습, 한마디로 디지털 금의 역할들을 톡톡하게 수행해줬죠. 그런데 이번에 2026년 중동 위기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거의 나와주고 있지 않고, 현재 비트코인 6만에서 7만 달러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프리미엄이 소멸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한 게 이번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압박들이 비트코인의 희소성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현상들이 좀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의 중동 위기가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매도 압력들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하방 압력들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세 장세, 한마디로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고 이 지금만 보더라도 위아래로 당장 3~4%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사실들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확신들이 생겨나게 된다면은 국경 없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될 가능성 혹은 이제 이 악재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가능성들을 우리는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춰주실 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장기적인 관점들에 우리가 목을 매달기보다는 이 중기 변동성과 단기 하락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톡톡하게 대비해 놔서 본격적인 흐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흐름 잡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룸에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비트코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지 저항선들을 토대로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들어낸 채널, 현재 비트코인이 대략 2주 가까이 이 채널의 중단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이 중단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도 반등세 등장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려오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삼각수렴 패턴의 중단선이자 이 채널선이 겹쳐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었던 단기 저점 밑각,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겹쳐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는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뜨리고 하단선까지 내려오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 중점으로 체크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이러한 지지 저항선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지지 저항 라인들 복붙할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장기적인 쪽에 관점을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먼저 나오는 반응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서 흐름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차트와 가격을 함께 봐주시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가, 중동의 정세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들 이 세 가지 필수로 같이 체크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스터디룸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새롭게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